지금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사람에게 미안함이 느껴지나요? 안녕하세요. 사랑을 읽어주는 시간의 하준입니다.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가장 목말라하는 질문 하나 꺼내볼게요. 그 사람이 나에게 진심인 건가? 바로 이 질문이죠. 이제 왜 이렇게 아프냐면요, 좋아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 이상 행복만 느끼지 않거든요. 바로 우리 자신의 감정은 불안해집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 톤 하나, 답장 텀 하나에 마음이 위아래로 출렁거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지보다 상대가 나를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오죠. 오늘은 그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남자의 진심은요, 달달할 때가 아니라 상황이 애매해지고 감정이 흔들리고 분위기가 미묘해질 때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특히 남자의 진심은 어떤 멋있는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딱 세 순간에서 숨기지 못하고 튀어나오죠. 오늘은 그 세 가지를 바로 체감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남자의 진심이 드러나는 순간은 미안함이 느껴질 때이다. 여러분, 남자들이요, 진짜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의외로 강해지려고 하다가도 그 강한 촉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자기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걸 알아차렸을 때예요. 반지가 가벼우면요, 남자는 미안해도 미안, 아유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대충 덮어버려요. 왜냐하면 그 관계가 깨져도 자기 일상이 크게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진심이 들어가면요, 미안함의 결이 달라져요. 사과가 아니라 감정이 먼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당신 기분 많이 상했지? 내가 당신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됐었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미안하다고 말하는 문장 자체가 아니라 그 남자의 눈빛, 표정, 말의 속도,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감정을 확인하려는 태도예요. 진짜 미안한 사람은요, 자기 변명을 늘어놓기보다 당신의 마음을 먼저 확인합니다.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줬구나. 미안해, 불안하게 만들었어. 지금 너 마음은 괜찮아? 이런 질문이 나온다면 그건 그냥 상황을 수습하려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려는 진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은요, 진심이 없으면 미안한 마음을 오래 끌고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미안함을 계속 들고 있는 게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자존심을 잠시 내려놓고 당신의 기분을 먼저 붙잡으려고 한다? 이건 정말 큰 신호예요. 이 사람은 나를 잃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두 번째, 감정의 진심이 드러나는 순간은 여자의 말과 행동을 기억하기 시작할 때이다. 사실 이건요, 여자분들이 제일 착각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그 남자 기억력이 좋은 건가? 원래 섬세한 성격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아닙니다. 여자를 좋아해서 남자의 기억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여자 자체가 그 남자의 인생 순위에 가장 최우선 순위로 올라간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올라가면 남자의 뇌는 자동적으로 그 여자의 말을 기억하기 시작하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공부를 할 때 관심 없는 과목은 1시간 공부해도 안 외워지는데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과목은 조금만 공부해도 금방 외워지죠.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하루 종일 반복 재생됩니다. 남자들도요, 진심이 들어가면 여자의 말이 그냥 소리가 아니고 하나의 재미있는 정보가 됩니다. 너 알레르기가 있었어? 너는 커피 잘 못 마시는구나. 이런 작은 정보들이 쌓이면요, 남자는 당신이라는 여자를 하나씩 이해하기 시작하죠. 그럼 여자 입장에선 갑자기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남자 왠지 나를 관찰하는 것 같네. 나를 대충 대하는 게 아닌 것 같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맞습니다. 진심은요, 세심함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요, 남자가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을 행동으로 연결시킬 때예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무심코 한 말이 있어요. 요즘 집에 가면 좀 허전해요.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때 당신에게 진심이 아닌 남자는 그러시군요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진심이 들어간 남자는요, 며칠 뒤에 갑자기 오늘은 집 들어가서 저랑 통화 한번 해볼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회사 일 많이 스트레스 받죠? 제가 스트레스 풀리는 영화 추천해 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건요, 누가 시켜서 하는 배려가 아니라 당신에 대한 기억이 쌓여서 만들어진 남자의 애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남자의 진심이 드러나는 순간은 지켜주고 싶다, 아껴주고 싶다가 행동으로 나올 때이다. 이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인데요. 나 대신 싸워주는 남자,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남자, 이런 남자가 진심이라고 생각하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대적으로 남자의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은요, 더 조용하고 현실적으로 움직이죠. 진짜 여자를 지켜주고 싶어하는 남자는 당신을 과하게 휘두르지 않아요. 대신 당신이 다치지 않게 환경을 먼저 정리하고, 당신이 불안하지 않게 말을 굉장히 조심히 하고, 당신이 무너지지 않게 자기 행동을 조율하는 이런 행동들이 나오죠. 예를 들어 이런 순간이에요. 여러분이 힘들어서 상대방에게 말을 세게 했어요. 남자들도 기분이 상할 수 있죠. 그런데 진심이 있는 남자는 일단 참습니다. 참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여기서 같이 폭발하면 우리의 관계가 무너지겠다, 이걸 알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은요, 그 남자가 착해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고 그 남자의 진심이 들어가서 책임감이 함께 따라왔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핵심은요, 여자를 지켜주고 싶어하는 남자는 당신의 일상에 침입하는 게 아니라 함께 참여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참여가 부담스럽지 않게 당신이 편해지는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죠. 그리고 진짜 남자의 진심은요, 너 힘든 거 내가 그냥 못 보겠어, 이런 마음으로 드러납니다. 이 말이 멋있어서가 아니라 그 말이 그 사람의 행동과 일치할 때가 진짜라고 할 수 있죠. 약속을 지키고 말을 조심하고, 싸운 뒤에도 도망가지 않고 당신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게 반복되면 그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남자의 진심 어린 애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남자의 진심이 드러나는 순간은요, 첫 번째, 미안한 감정이 느껴질 때; 두 번째, 여자의 말과 행동을 기억하기 시작할 때; 세 번째,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올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은요, 원래 확신하는 게 아니라 확인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지금 너무 예민한가? 이렇게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세요. 당신이 원하는 건 많은 사랑이 아니라 안심할 수 있는 사랑이잖아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그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사람에게 미안함이 느껴지나요? 당신의 말을 기억하나요? 당신을 더 편하게 해주나요? 만약 이런 행동들이 보인다면 그건 그 남자의 진심 어린 사랑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여운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사랑을 읽어주는 시간의 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주세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는요, 사랑이라는 말보다 더 큰 언어로 당신을 지켜내려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을 읽어주는 시간의 하준입니다. 어느 날 한 여자 지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남자 나에게 너무 다정한데 나 좋아하는 거 맞죠? 이런 말을 했죠. 그런데요, 저는 그 말에 맞아요, 당신을 좋아하는 거예요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잘해준다는 건 너무나도 애매한 기준이니까요. 꽃선물, 칭찬, 따뜻한 말, 그건 진심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진짜 사랑은요, 그 남자의 생활이 바뀌고 감정 구조가 바뀌고 무의식적으로 여자 중심의 선택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은 여자들이 흔히 놓치는 진짜 사랑에 빠진 남자에게만 나타나는 5가지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만약 오늘 말하는 이 반응이 없다면 어쩌면 그 남자는 당신이 보기에 아무리 다정해 보여도 진심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천천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진짜 사랑은 자신의 일상을 상대방에게 맞춰가는 것이다. 진짜 사랑은요, 그 사람의 생활 패턴에서 드러납니다. 누구나 연애 초반엔 상대방을 위해서 영화 장르 한번 바꾸고, 타고 싶은 카페를 양보해주고, 데이트 시간 맞춰주는 것쯤은 쉽게 합니다. 그런데 그건 말 그대로 아주 작은 조율이에요. 진짜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새벽에 친구들이랑 게임하는 걸 줄였어. 너랑 더 오래 통화하고 싶어서. 주말엔 항상 혼자 낚시 갔었는데 요즘엔 너랑 산책하는 게 더 좋아. 이건 단순히 배려라기보단 그 사람의 루틴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의 습관, 취미, 인간관계까지 당신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구성되고 있다는 뜻이죠. 왜냐면요, 사랑은 결국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일이거든요. 잠깐의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되는 생활이 변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 일부를 당신에게 내어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 익숙한 생활 패턴을 내려놓고 그 시간에 당신을 선택한 남자, 그 남자는 지금 당신을 진짜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한 상대방에게 못해줄 때 진짜 감정이 보입니다. 사랑한다면 당연히 잘해주고 싶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고, 좋은 데도 데려가고 싶고, 시간도 많이 쓰고, 노력도 아끼지 않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살면서 항상 그렇게 해줄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때론 돈이 부족하고 몸이 피곤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요, 그렇게 못해줄 때 그 사람이 태도가 어떤가예요. 그냥 바빠서 오늘은 안 돼, 이렇게 툭툭 던지듯이 말하고 끝나는 남자들도
말도 있고요. 나 오늘 너랑 꼭 있고 싶었는데 상황이 너무 바빠서 정말 미안해. 대신 이번 주말엔 너가 저번에 가고 싶어 했던 카페에 함께 꼭 가자. 이렇게 아쉬움과 미안한 감정이 느껴지도록 말하는 남자도 있어요.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마음은 완전히 다르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런 상황에서 못해주는 것보다는 미안하다는 감정을 더 크게 느껴요. 말 한마디가 짧아도 그 안에 어쩔 수 없었음과 너무 미안함이 함께 담겨 있거든요. 그 미안함을 덜어주려고 작은 선물 하나, 짧은 통화 한 번이라도 더 하려는 남자가 있다면 그 남자는 당신과의 관계를 일회성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책임지고 싶어하는 관계로 생각하는 남자입니다. 사랑은 잘해줄 때보다 못해줄 때 훨씬 더 진심이 보입니다. 세 번째,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는 감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여행은 어디 갈까? 라는 말보다 우리 함께 적금을 들어볼래? 미래를 계획하려면 저축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한번 전셋집 알아볼까?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 우리 미래를 생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대화를 시작합니다. 관계 초반에는요, 분위기 좋은 곳에서 감성적인 이야기, 서로의 취향을 맞춰가는 게 다였지만 사랑이 깊어지고 시간이 흐르면 그 남자는 감정이 아니라 당신과 인생을 함께하려고 합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기준이에요. 감성만 있는 남자보다는 현실을 나눌 준비가 된 남자가 진짜 당신의 인생 파트너입니다. 프랑스 작가 앙드레 지드는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과 같은 방향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건 이미 마음뿐 아니라 서로의 삶까지 나누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 은근한 허세를 부리기 시작한다. 여기서 말하는 허세는요, 거짓 포장이나 가식이 아니에요. 진짜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더 잘 보이고 싶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남자의 행동이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나 혼자 제주도 자전거 일주했어. 그때 회사에서 내가 주도했던 프로젝트가 꽤 컸거든. 이런 이야기들. 그 얘기는 굳이 당신에게 안 해도 되지만 괜히 자랑처럼 보이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 남자는 당신에게 멋진 남자로 기억되고 싶어서예요. 남자는요, 진짜 마음이 가는 여자 앞에서는 자존심보다는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굉장히 앞서요. 그게 때론 유치한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남자의 내면 깊은 감정 표현 중 하나죠. 평소엔 말도 없고 무뚝뚝했던 사람이 유독 당신 앞에서만 은근히 자랑을 늘어놓는다면 그건 그 사람이 당신 앞에서 깊은 마음을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어떤 여자를 좋아하면 그 여자에게 항상 멋지게 보이고 싶거든요. 다섯 번째, 그 사람 주변이 조용해진다. 그리고 그건 당신을 위한 침묵이다. 이 말이 조금 어렵죠. 이 말을 쉽게 풀어내자면 그 사람 스스로 자신 주변 사람들을 정리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상대방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덜어내야 할 것들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에 빠진 남자는 굳이 이 사람이랑 약속 잡지 마, 이 사람 그만 만나 라는 여자의 말을 듣지 않아도 스스로 인간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해요. 예전엔 자주 연락했던 여사친들, 이성 친구들과의 모임, 불필요한 모임 등등 당신과의 시간을 위해서 또 당신의 감정을 위해서 이런 모임들을 하나씩 없애죠.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당신을 불안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 사람의 카톡창이 조용해지고 SNS에 쓸데없는 흔적들을 줄여가고 요즘은 그냥 너 하나로 충분해 이런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때 그건 당신을 위해 자신의 세상을 조금 줄여가는 남자의 조용한 사랑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때로 더하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용기로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 사람의 하루에서 익숙했던 누군가들이 사라져간다면 그건 아마 당신이 그 남자의 하루를 전부 채웠다는 뜻일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남자가 진짜 사랑에 빠졌을 때 나오는 5가지 반응을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드셨나요? 이 5가지를 다 해야 남자가 진심인 건가? 조금 부족하면 그 남자는 진심이 아닌 걸까? 이렇게 말이죠. 사실 그렇진 않아요. 이건 사람마다 속도 차이, 표현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이 5가지가 모두 있어야만 그 남자가 진심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은 성실함이나 배려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오늘 말한 내용 중 그 남자가 2가지에서 3가지 정도만 하더라도 당신에게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진심은요, 결국 삶에서 드러납니다. 말과 선물, 이벤트로 포장된 감정보다 생활의 변화, 시간의 배분, 감정 구조의 이동, 이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다면 그건 분명한 진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해주세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랑하는 남자는요, 사랑이라는 말보다 더 큰 언어로 당신을 지켜내려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 사람의 작은 말보다 그 사람의 삶이 당신에게 기울고 있는지를 꼭 살펴보세요. 그게 진짜 사랑의 징후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사랑을 읽어주는 시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읽어드릴게요. 지금까지 사랑을 읽어주는 시간의 하준이었습니다.